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 여론 조작, 선거 조작,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월간조선 내년 1월호가 발간이 됐는데요. 그 기사를 보니까 또 문재인 정부 때 그 대장동 수사를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찰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친문 검찰들이 빼놨다 하는 부분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과거에 사실 일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에 사실은 정영학 녹취록을 저도 일부 입수해서 봤습니다만은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은 점점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원래의 녹음 파일을 제가 들어본 건 아니니까 이런데 왜 이렇게 어차피 한국말로 했을 텐데,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노래방 같은 데서 녹음된 것도 있고 그렇긴 하죠. 노래방 같은 데서 노래 부르다가 보면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라도 대개의 경우는 짐작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소음을 제거하고, 그게 바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에 유엔 총회에 가서 했던 난리문이냐 바이든이냐 이런 것처럼 불분명한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건 검찰에서 녹취를 한 거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할 수가 있죠. 그거는 여러 가지의 소음 제거 기능 이런 걸 동원해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점점점 안 들림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의문을 품고 있던 차에 월간조선 1호로 보도에 보면, 자,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찰들이 이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매우 중요한 이재명 관련 부분을 그냥 빼버렸거나 아니면 얼버무렸다는 게 두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정영학 회계사는 잘 아시다시피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검찰에 언제 출두했냐면 작년 9월 26일에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얘기한 게 이제 녹취록인데, USB 한 개. 그 USB는 녹음기, 본인이 가지고 있던 녹음기에 녹음된 녹음 파일을 담은 USB죠. 그 다음에 그 USB에 있는 녹음 파일들을 하나하나씩 풀었던 녹취록, 요거를 6건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6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정영학 회계사가 본인이 누구한테 맡겨서 푼 속기를 가지고서 검찰이 그걸 기반으로 수사를 한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친문 검찰, 당시는 문재인 정부 때니까 친문 검찰들이 그 부분을 다시 녹음 파일을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푸른 겁니다. 녹취록을 푸른 거죠. 그러니까 속기사를 동원해서 녹음 파일을 들어가면서 요 부분 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만든 걸 녹취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녹취서라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렇게 해서 별도로 녹취록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녹취록은 정영학 녹취록이 있고, 그다음에 친문 검찰이 만든 녹취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에서 결정적 부분이 빠졌다는 거죠. 지금 현재 확인된 것만 두 가지인데 이겁니다.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정진상이 나한테 2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그랬어.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김만배 씨가 또 정영학 회계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님이 청와대 가면,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 님 청와대 가면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빠졌다는 거죠. 그럼 이거 빠진 거는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녹음 파일을 가져다가 다시 풀어본 겁니다. 다시 풀어봤더니 지금 현재 확인된 것만, 나머지가 더 있을 수도 있죠. 확인된 것만 요 두 가지가 빠졌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정진상 20억 요구를 얘기한 거는 2021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정진상이 20억 원을 요구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말했다. 이제 이런 건데 이때 정진상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양반 미쳤구만 이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정부 검찰이 풀었다는 이 녹취록은 언제 법정에서 재생이 됐냐면 곽상도 전 의원 그 재판이 있었죠. 그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 이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중요하냐? 자, 첫 번째. 김만배 씨한테 정진상 씨가 20억 원을 요구했다. 무슨 근거로 요구하죠? 그건 결국 대장동에서 수많은 특혜를 정진상은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의 분신이니까 이 사람들이 수많은 특혜를 줬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20억 원 달라고 그러지. 우리가 경선을 해야 되는데 20억 원만 줘.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는 걸 또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 이라고 하는 건 이 시점에 김만배 씨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고 김만배 씨는 이 정영학 녹취록의 전후 뭐 맥락 등을 다 보면 다 그냥 이름 얘기하고 맙니다. 윤석열도 뭐 윤석열 뭐 누구 그러면 이름 영학이 뭐 그건 뭐 이제 다 저 동생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만은 이재명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하는 그분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재명밖에 있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데 자, 요 두 부분을 문재인 정부 검찰은 뺐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찾아냈고 그거는 처음부터 이 수사는 이재명 부분은 빼고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그 심지어는 그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 이라고 하는 거는요. 올 이 검찰 녹취서에 보면 친문 검찰 녹취서에 보면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얘기 중약. 제가 썸네일에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죠. 중약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거를 친문 검찰들도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쓰고 싶지 않고 빼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거기다가 청와대 얘기 중약이라고 달아놨습니다. 듣긴 들었던 거죠. 그러면 왜 뺐을까?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친문 검찰이 이 대장동 수사를 할 때는 이재명 부분은 빼고 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이미 작심을 했기 때문에 아예 녹취록에서도 빼버린 거다. 그러면 정영학 녹취록에는 왜 빠졌을까? 여기서 이제 가능성으로 본다면 이건 뭐 합리적 관측입니다. 결국은 정영학과 친문 검찰이 짜고 쳤다.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을 가할 만한 그 당시는 대선 경선 진행 중이었고 얼마 안 있으면 곧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고 그러면 대장동 문제는 계속해서 대선에 쟁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은 빼자. 그런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아니면 정영학 녹취록도 그냥 그 부분을 제대로 못 들었고 친문 검찰이 고용한 속기사들도 그 부분을 우연히 못 들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이 그 뒷부분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 이라고 하는 거는 청와대 얘기 중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면 결국은 정영학 녹취록과 친문 검찰이 풀었다는 그 녹취록은 뭔가 여하튼 둘 사이에 공감대가 있거나 무슨 합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친문 검찰은 처음부터
대장동과 관련한 이재명 수사는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이걸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그러니까 친문 검찰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완전히 다른,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봐가면서 이 부분을 찾아냈다. 그래서 정진상 전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기록을 하고 공소장에도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처음에 정영학 녹취록, 그다음에 친문 검찰의 녹취록, 이런 것들은요 이미 김만배, 남욱 뭐 이런 사람들 변호인들한테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그거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과 친문 검찰 녹취록에 빠졌던 부분 두 가지, 이게 윤석열 정부 검찰,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녹취록에는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친문 검찰들은 왜 이 부분을 뺐을까? 이재명한테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왜 뺐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그게 의도적으로 그랬느냐 아니면 실수였냐. 그런데 저는 실수일 수가 없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죠. 왜 그러냐면 그 뒷부분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이라는 거는 아예 빠진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뭉뚱그려서 얼버무렸거든요. 청와대 얘기 중략으로 얼버무렸거든요. 그 얘기는 자기들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점으로 보면, 자, 친문 검찰이 누구와 짜고 이재명 대장동 수사에서 이재명 부분을 빼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했는가 하는 부분도 저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부실 수사거든요. 부실 수사. 아니 친문 검찰들 뭐 과거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뭐 장모 뭐 이런 것들 다 재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모 구속까지 시켜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 나오고 요양병원 불법 급여 뭐 이런 부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아직도 다른 재수사한 거 다른 거는 뭐 재판 진행 중입니다만은, 어쨌든 누구든 수사를 잘못했으면 그 수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수사의 근간이 되는 그 녹취록 하나 푸는 것부터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누가 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저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된다. 결국 이거는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은 이정수 중앙지검장의 몫이 아닌가 싶은데, 그 사람들이 뭐 말로는 국회에 가서 굉장히 뭐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왜 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